마지막에 제가 당한 일을 생각하니 역시 필리핀어들을 쉽게 믿어선 곤란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안녕하십니까? 룩TV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한 1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제가 영상을 튼 이유는 제 신상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필리핀 이민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나름 뭐 한 7년 정도 있었습니다. 두테르테의 재임 기간과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졌죠. 두테르테가 처음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를 했던 그 해부터 해서 그 다음 이제 올해가 마지막 임기를 맞는 해입니다. 그래서 뭐 저에게는 이 두테르테라는 대통령이 참 남다르게 느껴지는데요. 뭐 좋은 이미지보다는 저로서는 좀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두테르테가 집권하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뭐 무엇보다도 처음 재임 시절 초기부터 뭐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얘기 끊임없이 이제 나왔고, 지금도 다시 뉴스 보니까 또다시 이제 마약 이슈를 들먹이면서 뭐 부통령에 출마를 하네 어쩌네 하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초반에 또 테러가 좀 있었죠. 그리고 특히 다바오 지역에서 테러가 있는 바람에 계엄령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 이제 내전이 또 있었습니다. 마라위에서 내전이 있어서 또 힘든 시기를 또 한 번 겪게 되죠. 그리고 뭐 좀 더 지나서는 코로나까지 이제 덮치면서 그야말로 여러 일들이 터지면서 제 영상을 좀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은 한국인들이 떠났고요. 저도 어떻게든 이제 버텨보려고 이제 했었는데 이 코로나 사태에서는 참 정말 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제가 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뭐 그것도 사람들을 대면해야 되는 일이죠. 물론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워낙 기초 과정이라서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예, 제 스스로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결국 그 온라인 수업은 진행하지 않고 결국은 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또 사진이나 영상의 촬영 같은 경우도 뭐 주로 파티 같은 것이나 뭐 생일 모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 일단 사람들의 집합 금지 명령이 일단 떨어지고 하니까 일이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거겠죠. 더불어서 또 뭐 홈스테이 같은 것도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전에는 뭐 보내겠다는 지인들의 뭐 아이들도 있었고 좀 문의들이 간간히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전혀 없어진 상황이 돼버렸어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다 핑계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와중에도 자신의 사업을 꾸준하게 또 새롭게 오픈하는 그런 분들도 다 계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결국은 제 변명 아닌 변명, 예, 그것일 수밖에 없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 필리핀에서 이제 생활을 접고 이제 한국으로 이제 들어와서 그 과정에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면은 나중에 혹시 뭐 필리핀뿐만 아니라 외국에서의 어떤 사업을 준비를 하시거나 할 때에 이런 부분들은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자그마한 팁 몇 가지를 여러분께 이제 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만한 팁은 대략 한 뭐 7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여러분들께 해당이 안 되는 얘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요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이민 생활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얘기들을 다 한꺼번에 풀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몇 편으로 나누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팁은 떠날 때는 말없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필리핀어를 믿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뭐 저도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반박하는 어떤 말씀도 드린 적이 있었고, 모든 필리핀어들이 다 그렇지는 않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마지막에 제가 당한 일을 생각하니 역시 필리핀어들을 쉽게 믿어서는 곤란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제 짐 정리를 다 웬만큼 하고, 뭐 큰 짐, 특히 가구나 뭐 침대, 책상 뭐 이런 것들 있죠. 큰 집기들. 그리고 뭐 새로 샀던 대형 LCD TV, 이렇게 부피가 큰 것들은 한국으로 가져오기가 조금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가구나 전자제품이나 뭐 거의 뭐 생활용품들, 뭐 사실은 거의 제가 가졌던 모든 물품의 한 80%에서 90% 가까이를 이제 다 정리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중간중간 떠나기 전에 하나씩 준비가 되는 대로 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팔았어요. 팔았는데 아무래도 뭐 좋은 물건은 미리 이제 찜하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이제 당장 가져가지는 못하고 이제 나중에 가져가겠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또 하신 분들이 계셔서, 결국은 이제 제가 비행기를 먼저 타고 나오고 그 다음날 혹은 뭐 한 2, 3일 뒤에 그 짐들을 이제 가져가겠다라고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집이 비어 있는데 열려 있어야 되니까 그걸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집주인에게 얘기를 했죠. 물론 좀 깨름칙하긴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아무래도 뭐 손을 혹시 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 와중에 막 짐을 옮기고 이런 게 이제 이웃 주민들, 또 저는 그 동네에서 거의 그 동네에서 이제 7년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요. 여기 한국인이 살고 있다. 뭐 그리고 뭐 자기들에 비해서는 조금 뭐 고가의 물건들을 좀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혹시 뭐 입을 타고 전해지면서 나쁜 사람들이 꼬일까봐 뭐 좀 걱정을 했었죠. 그렇긴 한데 뭐 그래도 뭐 크게 문제가 있겠나 뭐 이런 생각들을 좀 안이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 그런 도둑들이 든 게 아니고요. 집주인이 배신을 땡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비행기를 타고 떠났던 바로 그날 당일, 저는 이제 아침에 비행기를 탔죠. 그리고 이제 오후에 집주인이 인부들을 데리고 뒤지닥쳐가지고는 짐을 싸그리 빼간 거예요. 황당하죠. 그래도 7년이나 알고 지냈고, 그 사람의 집도 이제 뭐 한 두 군데에서 이렇게 살면서 나름 뭐 친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더군다나 그 집주인은 굉장한 부자예요. 뭐 제가 아는 집만 해도 한 10채 가까이 최소한 있고, 뭐 그 외에 마닐라나 세부, 마티 뭐 이런 지역에도 부동산이 있고, 뭐 하여튼 굉장히 뭐 부동산이나 건설 쪽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 뭐 그 필리핀어들 중에서도 부자 중에 부자에 해당하는 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집주인을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집주인이 그렇게 제가 미리 떠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오기로 했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좀 집주인이 뭔가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집주인이 그 사이에 바로 당일날 오후에 들이닥쳐서 짐을 싹쓸이 해갈 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 물건들을 미리 찜해뒀던 분들이 이제 다음날에 와 보니까 짐이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또 뭐 현지인을 대동하고 막 가서 이제 싸우고 굉장히 좀 고생들을 이제 하셨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그런데도 제가 들어보니 그 물건들의 뭐 절반도 채 찾지 못하고 무조건 난 모른다, 배째라 막 이런 식으로 버티고, 심지어는 물건들을 뭐 자기 창고, 멀리 떨어진 창고에다가 이동을 시켜놓고 일부는 이미 처분을 했는지 보이지도 않고, 정말 뭐 그런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힘들었어요.
뭐 그렇다고 이제 제가 그때 가서 뭔가 어떻게 조치를 취한다라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간 일이죠. 뭐 저는 한국으로 나왔는데 다시 그 일 때문에 필리핀을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떠날 때는 말없이인 겁니다. 절대 필리핀어들에게 내가 떠난다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그 집주인은 결국 제가 디파짓을 받아야 되는 부분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얘기는 하기는 했습니다. 그죠? 안 할 수가 없죠. 안 그러면 제 디파짓을 못 받으니까. 근데 결국 나가는 것도 그냥 그 달의 말까지 무조건 있는다라고 이제 가짜로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주인을 너무 믿어버리고 이제 얘기를 다 해버린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왜 떠날 때는 말없이냐. 이제 정리할 때가 돼서 좀 나름 좀 저렴하고 괜찮은 이런 물건들이 이제 있어서 필리핀어들에게 좀, 또 제가 있던 지역에는 희한한 동네라서 아주 잘 사는 부자들도 살고 또 약간 빈민들이 약간 산 쪽으로 이렇게 살기도 하고 좀 뒤섞여 있는 그런 빌리지였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정리를 하는 와중에 그 물건들에 대한 처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짐을 옮겨야 되니까 뭐 좀 짚은 일을 알아봐 달라든지, 뭐 제가 나름대로 그간의 생활에서 나름 뭐 도움을 주고, 물론 저도 받은 적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저런 뭐 얘기들을 했었는데, 정말 이제 떠난다고 그래서 그런지 그게 정말 도움이 안 되더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이죠. 도움을 애초부터 뭐 주기 곤란하다. 그건 내가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필리핀어들의 특성이 뭐냐면 무조건 그냥 오케이. 예, 자기가 다 뭐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다. 라는 식으로 툭툭 던지듯이 가볍게 얘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몇 번을 확인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꼭 진짜 이거 해줘야 돼. 해줄 수 있지. 라고 재차 확인을 해도 그냥 무조건 아주 뭐 분명히 해준다라는 식으로 해요. 근데 당일날 되면 전화를 씹는다든지, 뭐 그때 가서, 그랬지.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정말, 속 터지고 열불 나죠. 예전에는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예, 도움을 좀 주고, 뭐 또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서로 주고받고 했으니까 저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뭐 택도 없는 뭐 잘 모르는 사람한테 부탁을 했다면 저도 뭐 크게 기대를 안 하고 또 여기저기 알아봤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해주겠다고 해놓고는 이제는 안 해주는 거. 이 필리핀어들의 습성과 더불어서 오케이 하면서 나중에 가서는 그냥 소리 한마디로 모든 걸 싹 정리해버리는 이런 성향들을 결국은 또 다시 제가 당했을 때 대책이 없죠. 그때 가서 내일 당장 짐을 옮겨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모르겠다 하고 전날 저녁까지 뭐 나 몰라라 하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참 한국인이 그나마 도움이 되더군요. 그 한국인 특유의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뭐 한국 분들은 또 어쨌거나 한국에 오면 또 다시 만날 수도 있고 뭐 이런 뭐 물론 관계성이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특성도 물론 다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은 그래 해주겠다 하면 뭐 절대적인 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60% 이상은 정말 어떤 신경을 써주겠다라는 뜻으로 그래 그건 내가 해줄게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좀 더 지나면 한 70% 80% 정도, 그리고 뭐 완전 친구라면 거의 100% 가까운 그 어떤 약속에 대해서 신뢰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그래서 다행히 이 수화물을 붙일 때도 그렇고 마지막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나왔을 때도 그렇고 한국인 지인분들이 저에게 도움을 주셔가지고 그나마 조금 수월하게 조금이 아니죠. 굉장히 수월하게
한국으로 올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물건들의 처분에 있어서도 그 한국 분들이 참 많이 사주셨어요. 다행스럽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외국에서 생활하실 때는 반드시 어떤 모임 같은 곳에 나가서 한국인들을 많이 아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인들 중에도 배신 때리고 돈 떼먹고 사기치고 별의별 잡놈들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정말 진짜 재수 없을 때에 뭐 어떤 한두 명일 수 있고, 그런 놈들은 이미 그 사람들 사이에 얘기가 돌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나보면 어떤 사람을 내가 조금 거리를 둬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가깝게 지내도 괜찮겠다, 뭐 이런 기본적인 판단이 서게 돼요. 그리고 거의 그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한국인들 중에서 나쁜 사람들은 웬만큼은 지나면 알게 되니까 사실 좀 걱정이 덜하다고 볼 수 있겠더라고요. 어쨌거나 뭐 모임, 근데 외국에서의 모임 하면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착실하게 교회를 다니는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었고,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요. 그분들이 결국은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굉장히 뭐 여러 가지로 뭐 작게는 뭐 이렇게 반찬을 해준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부터 해서, 아니면 뭐 새로 어딘가에 좋은 장소가 생기면 뭐 함께 가자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쭉 뭐 보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한국 물건이 새로 들어왔다 했을 때 이런 정보도 이렇게 많이 주시고, 그래서 뭐 결국 거의 집사람 편을 통해서 그런 정보들을 이제 많이 접하게 됐죠. 그리고 결국 또 떠나는 날까지 직접 차로 공항까지 태워주시고 해가지고 정말 편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다른 도움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드릴 팁에 대한 부분들이 또 앞으로 있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얘기를 하고요. 아무튼 일단은 오늘의 첫 번째 팁은 그겁니다. 떠날 때는 말없이 누구에게? 필리핀어들에게. 예, 필리핀어들에게는 가급적이면 제가 떠난다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봤자, 말을 해봤자 그 사람들의 태도만 싹 돌변하는 그런 경험을 저는 바로 직접 당하고, 그리고 많은 금전적 손해를 입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제가 물건을 그죠? 팔고 돈을 받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부는 성금을 받고 일부는 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했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물건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결국은 뭐 받았던 돈은 토해내야 되고 못 받은 돈은 뭐 앞으로도 못 받는 거고, 그죠? 물건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결국 손해라는 거, 그리고 뭐 자잘하게 이렇게 알고 지내면서 도움을 주고받았던 이런 사람들의 관계도 나중에 갈 때가 되니까 나 몰라라 라는 뭐 대부분 이런 입장이 된다는 거. 그리고 뭐 차를 처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갔을 때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친구한테 연락해서 야, 차 좀 처분하는데 좀 알아봐 줄 만한 곳 없냐라고 했을 때도 맨날 오케이 하죠. 근데 결국은 그다음부터는 전화를 안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히 필리핀이죠. 이건 필리핀에서 이민 생활을 이렇게 다 정리하고 나오실 때는 가급적 필리핀어들한테는 그런 내색이나 말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리고 한국 분들은 가급적이면 작은 모임이라도 나가시고, 그리고 뭐 종교가 있다면 그 해당 종교 단체에 나가시면 되는데, 해외에는 보통 뭐 절이나 다른 사원들은 거의 뭐 찾기가 힘들죠. 모르겠습니다. 뭐 미국 같이 대규모로 이제 한인들이 거주하는, 아니면 뭐 마닐라나 세부 쪽에도 뭐 절 비슷한 게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뭐 있으면 그쪽에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팁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유용한 쓸모 있는 정보가 많으니까요. 이번 시리즈는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